안녕하세요, 신저스입니다. 이번 쇼핑몰 창업 꿀팁 영상에서는 브랜드와 컨셉 그리고 도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하면 뭔가 좀 거창하게 느껴지죠. 어느 대기업에서 어떤 브랜드를 런칭했다, 의류 브랜드 런칭했다,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 런칭했다, 이런 식으로 뉴스나 인터넷 보도를 통해서 보다 보면 브랜드를 런칭하는 게 되게 거창한 일이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는 결국 내 업체를 알리는 표식입니다. 브랜드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보시죠. 이런 의미가 있네요. 결국 남과 다른 내 사업체를 알리는 이름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인 신잡스도 하나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도 남과 다른 나를 알리는 표식이죠. 이것도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브랜드 창업하신 분들 꽤 있으시죠? 요즘엔 조금 시들하지만 한경이 생활과학 이런 것도 본인 이름으로 런칭한 브랜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를 들어 방송인 중에 유재석 씨 모르는 한국분은 아마 없겠죠. 본인을 알리는 로고를 만들지 않아도 그 유재석이라는 이름 석자가 하나의 브랜드고 그 분 자체가 하나의 걸어다니는 기업입니다. 또한 로고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또 많이 가시는 스타벅스 로고 아시죠? 이 스타벅스 로고를 보면 굳이 밑에다가 스타벅스라고 쓰지 않아도 누구나 스타벅스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저 특유의 녹색 색상, 스타벅스의 아이덴티티를 말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흔히 생각하실 때 브랜드 하면 이름이 굉장히 뭔가 영어로 된 거창한 느낌의 이름으로 지어야 하고,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브랜드를 런칭한다, 브랜드를 만든다, 뭔가 거창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명 업체 중에서도 애플은 살짝 한입 베어먹은 그 사과, 그 로고 아주 심플하죠. 그리고 꼭 세련된 이름으로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치킨 브랜드 중에 호식이 2마리 치킨이라고 있죠. 뭔가 세련된 느낌은 전혀 아니죠. 하지만 한번 들으면 뇌리에 잘 박히는 그런 브랜드 이름이죠. 일반적으로 브랜드라는 건 한번 런칭하고 또 한번 만들게 되면 그것을 알리는데 굉장히 시간과 돈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대기업이라고 하면 막대한 마케팅 자금을 투자해서 전방위적으로 잡지, 신문, TV, 인터넷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해서 단시간에 알릴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럴 수가 없죠. 또한 그렇게 알리는데 오랜 시간을 공들였지만 사람들 뇌리에서 잊혀지는 건 또 순식간이기도 합니다. 아마 머릿속에 생각해보시면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의류 브랜드나 패션 브랜드 혹은 다양한 브랜드가 있는데 언제 없어졌지? 지금은 뭐하지? 이런 브랜드 아마 많으실 겁니다. 금방 잊혀지죠. 그래서 초반부터 브랜드의 컨셉을 잘 성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브랜드를 알리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브랜드의 컨셉을 잘 잡고 홍보 활동을 하다 보면 좀 더 수월하게 브랜드를 홍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컨셉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컨셉, 저는 이 단어가 기업 활동이든 일반적인 사회 활동을 하든 사람이나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컨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창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혹은 초보 창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고 또 간과하시는 부분이 이 컨셉 부분입니다. 컨셉은 사람이든 비즈니스는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평소에 이렇게 주위에 좀 조언해줄 일이 있을 때 컨셉을 확실히 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장님이 이번에 포토그래퍼 혹은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을 구해야 되니까 구인 광고를 올려봐라, 이런 식으로 명령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구인 광고를 내기 전에 사람 심리가 보통 주위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 심리가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카메라를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을 많이 찍거나 인스타나 페북에 사진을 많이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평소에 좀 사진을 좋아했던 사람이 딱 떠오릅니다. 그 사람의 컨셉은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본인이 꼭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컨셉을 잡은 건 아니지만 본인의 행동이 그렇게 컨셉을 형성하게 된 거죠. 만약에 갑자기 어디 여행 갈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많이 가는 일본 오사카 도쿄 이런 데 아니고 약간은 마이너한 곳에 간다고 했을 때 여행을 가기 전에 정보를 수집해야겠죠. 블로그나 구글 통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만 일단 주위에 혹시 여행을 잘 하거나 많이 가거나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충분히 조언을 얻을 수 있겠죠. 적어도 나에게는 여행 박사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게 저에게 컨셉이 잡힌 거죠. 이렇게 사람도 컨셉이 확실히 잡혀 있으면 사회생활 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신잡스도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정말 얄팍한 지식을 좀 갖고 있는 편이긴 한데요. 그래서 예전부터 사람들이 저한테 좀 많이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많이 주기도 하고 그 일로 통해서 제가 나중에 또 도움을 받는 일도 생겼습니다. 이것 또한
저라는 사람을 형성하는 컨셉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이제 이번엔 비즈니스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은 필립스라는 브랜드 이름을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일반적으로 필립스는 소형 가전 전문 회사죠. 소형 가전 외에는 만들지 않습니다. 필립스 냉장고, 필립스 세탁기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필립스는 소형 가전에 집중하고 그쪽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또 제품 퀄리티를 보증합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만약에 소형 가전을 살 일이 있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 일단 필립스 제품부터 먼저 검색을 해보고, 필립스에 제가 원하는 제품이 없다 그러면 이제 다른 브랜드를 한번 검색해봅니다. 벤츠 하면 차를 만들죠. 차 외에는 안 만듭니다. 스타벅스 하면 어느 지점을 가도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와 일정 수준 이상의 내부 인테리어를 자랑하죠. 이거는 스타벅스만의 컨셉입니다. 브랜드 혹은 사람을 딱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컨셉입니다. 이 컨셉이란 게 대형 브랜드에게만 중요하냐?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 같은 작은 브랜드의 컨셉이 훨씬 중요합니다. 맛집들 많이 가시죠? 맛집 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맛집은 한정된 메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는 맛집도 몇 군데 있는데요. 곱창으로 유명한 집에서는 곱창만 팔죠. 난데없이 스테이크 안 팝니다. 맘스터치나 KFC를 보면 치킨으로 만든 메뉴만 있죠. 버거를 팔지만 패티도 치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컨셉이죠. 물론 아예 처음부터 다양한 메뉴를 중간 정도 혹은 중하 정도의 퀄리티로 파는 김밥 천국 같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김밥 천국의 컨셉이죠. 주로 요식업 쪽에서 망하는 분들 보면 이것저것 다 팝니다. 처음엔 고깃집으로 창업했는데 손님이 없네, 하필 더운 여름이네, 그러면 콩국수도 팝니다. 동지에는 팥죽도 팔고 연말엔 스테이크도 팔고, 이런 식으로 컨셉이 명확히 잡혀있지 않으니까 이것저것 팔게 되고, 그 집은 이도저도 아닌 집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식이 됩니다. 컨셉이 없기 때문이죠. 닭칼국수가 먹고 싶다 그러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집이 있습니다. 곱창이 먹고 싶다 그럼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집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인터넷 쇼핑몰도 컨셉을 명확하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공구를 사야 된다, 그러면 저번에 샀던 그 쇼핑몰을 사야지. 내가 만약에 지갑을 사야겠다, 그러면 저번에 샀던 그 지갑 전문 브랜드를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특화된 쇼핑몰이 전문적으로 컨셉을 잡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궤도에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만물상처럼 이것저것 다 팔아서 성공하는 분도 계십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인력도 시간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컨셉을 명확히 잡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컨셉을 명확히 했다면 그 컨셉이 브랜드 이름과 로고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 이름과 로고를 정하기 전에 본인의 사업 방향, 즉 컨셉을 명확히 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본인 사업의 컨셉을 정하셨다면 이제 브랜드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요. 브랜드 이름이란 게 정하는 원칙도 없고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까 예로 설명드렸던 여러 브랜드들처럼 컨셉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이름 혹은 명칭이면 가장 좋고요. 하지만 가급적 사람들이 잘 외울 수 있는, 그리고 길지 않은 이름이면 좋겠죠. 예전에 신세계몰이 ssg.com으로 바꾼 다음에 공효준 씨와 공유 씨를 모델로 선정해서 쓱.com으로 한창 홍보를 많이 했죠. 그 덕에 사람들 뇌리에 박히게 됐고, 그 이후로 신세계몰 매출이 꽤 올랐다고 뉴스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아마 ssg.com으로 홍보를 했다면 사람들 뇌리에 그렇게 박히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약간 한글화된 발음으로 쓱.com으로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니까 뇌리에 깊숙이 박혀서 굳이 외우고 싶지 않았는데 외워져 버린 경우겠죠. 이런 식으로 별거 없는 단어지만 의미 부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급적 그렇게 길지 않으면서 외우기 쉬운 브랜드 이름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브랜드 이름을 정하실 때 가급적 받침이 없는 단어가 사람들 뇌리에 더 쉽게 외워진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호텔 예약 사이트인 아고다, 아니면 지금 보고 계신 이 유튜브, 둘 다 특별히 받침이 없어서 발음이 굉장히 쉽죠. 이렇게 발음이 쉬울수록 실제로 더 잘 외워진다고 합니다. 이건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브랜드 네이밍이 다 되었다 하면 이제 인터넷 도메인을 신청할 차례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독립 쇼핑몰을 오픈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면 인터넷 도메인이 현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브랜드를 초기에 런칭하실 때 미리 확보해둬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이름이 확실히 정해지시면 도메인 확보부터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도메인 맨 끝에 붙는 걸 국가 코드라고 합니다. .com, .net, .org 이거는 원래 미국에서 쓰는 도메인인데 이제 전 세계에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베스트는 .com일 거고요.
차선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co.kr 정도 될 거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 3순위 정도로 한다고 하면 .kr 요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도메인을 검색하고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도메인을 등록하는 사이트는 워낙 많고요. 포털 사이트에 가셔서 도메인 등록만 치셔도 많은 업체가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업체 중에 하나인 가비아에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영상 리플에 질문 주시는 분들 중에서 화장품 관련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시로 제가 화장품 브랜드를 하나 런칭한다고 가정하고 한번 도메인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제 회사 이름은 K-스킨이라는 회사입니다. 이제 K-스킨이라는 브랜드 이름을 정했으니까 요 도메인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베스트는 kskin.com이겠죠. 이거는 검색해 보기도 전에 알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아마 닷컴은 없을 겁니다. 닷컴은 굉장히 오래된 도메인이기 때문에 닷컴에는 웬만한 도메인은 거의 다 선점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볼게요. K-스킨 입력해 봅니다. 네, 역시 없죠. 닷컴은 없습니다. 도메인에는 영문자 외에도 숫자와 대쉬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대쉬는 키보드 자판에서 숫자 0 오른쪽에 있는 자판입니다. 마이너스죠. 영문자, 숫자, 그리고 이 대쉬 이 세 가지가 도메인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k-skin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아쉽지만 닷컴은 없는데 네, co.kr은 있네요. co.kr도 닷컴에 비해서는 조금은 접속도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도메인 체계입니다. 그 외에 뭐 .net, .org 이런 최상위 도메인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회사라는 느낌을 안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선택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도메인이 있다고 하면 이 도메인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금액은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잘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브랜드 이름도 됐고 도메인도 선점해놨죠.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로고입니다. 로고는 한 번 만들면 정말 오래 사용하게 되고 또 여러 곳에 사용이 됩니다. 로고라는 건 솔직히 한 번 만들면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계속 그걸로 홍보를 했는데 나중에 로고를 바꾸게 되면 사람들이 이 로고 뭐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즉 그동안 쌓아온 인지도가 한 번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로고를 만드실 때 굉장히 신중히 접근하셔야 되는데요. 또 로고는 한 번 만들게 되면 뭐 여러분의 명함, 사이트, 뭐 각종 인쇄물에 들어가겠죠. 굉장히 신중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로고가 허접하면 굉장히 좀 뭐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심플하지만 조금은 고급스럽게 만드셔야 합니다. 그럼 로고를 어떻게 만드느냐? 여러분께서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에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계시다면 본인의 컨셉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 정도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엔 로고를 직접 만드시는 게 아니라 아웃소싱, 그러니까 다른 전문가에게 로고를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지금 현재로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를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을 위해서 일러스트는 꼭 필요하진 않으니까 적어도 포토샵 정도는 꼭 배워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강의 주제인 사업자의 마음가짐에서도 한번 다루긴 할 텐데요. 본인이 다루지 못하면 좀 힘든 점이 많이 있으니까 꼭 포토샵 정도는 미리 좀 배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로고로 넘어가서 이렇게 중요한 로고를 허접하게 만들 수 없으니까 이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제가 뭐 자주 드린 말씀인데 세상 참 좋아졌죠. 요즘에는 쉽게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크몽, 프리랜서 마케팅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크몽이 가장 유명하고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한번 크몽에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창에 로고 디자인 이렇게 쳐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검색 결과가 나오죠. 여기에 이렇게 후기가 남겨져 있는 분들은 그동안 일감을 많이 얻어서 후기가 많이 쌓인 분들입니다. 조금은 더 신뢰가 가는 분들이겠죠. 신규 프리랜서 중에서도 충분히 뛰어난 퀄리티로 작업을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실 테니까 잘 검색을 해보시고요. 이런 안내 같은 것도 잘 보시고 작업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인들한테 자주 하는 충고 중에 하나인데 좋은 대답을 얻고 싶으면 좋은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꼭 이렇게 작업 의뢰를 하실 때 두리뭉실하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흔히 하는 우스갯소리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해달라는 분들 계십니다. 아마 디자이너 분들은 좀 공감하실 말일 텐데 이렇게 느낌적인 느낌? 그건 뭐 본인만 아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업 의뢰하시면 좋은 결과 안 나오고 서로 짐만 빼게 됩니다. 본인께서 여기에 로고 디자인을 의뢰하실 때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시고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폰트는 어떤 느낌의 폰트로 해달라, 컬러는 어떤 컬러로 해달라, 심볼은 있으면 좋겠다, 없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단순하게 텍스트로만 해달라, 심볼이 들어가면 스타벅스처럼 원형으로 해달라, 혹은 뭐 사각형으로 해달라, 이런 식으로 컨셉을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정하신 다음에 의뢰를 하셔야 좋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 부분 작업 의뢰하시기 전에 꼭 참고하셔서 작업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엔 브랜드의 컨셉, 로고, 그리고 도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실제 쇼핑몰 창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갈 텐데요. 그 전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가짐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실제 쇼핑몰 창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은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오픈마켓 창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블로그가 개설됐습니다. 네이버에서 신잡스로 검색하시면 제 포스팅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블로그에 각종 자료나 강의 내용도 요약해서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네이버에서 신잡스 한번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꿀팁도 좀 재미있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